3차 대전 우려를 낳았던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쏜 방어 미사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확전 우려는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유럽이 처한 지정학적 위험을 세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미사일이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폴란드 미사일 피격은요.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발사한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경계하면서도 또 궁극적인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는 그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았지만 의도적인 공격이 아닌 건 분명하고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군사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도 없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특히요. 이번 사고는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추가적 긴장 고조 상황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이런 결론에 대한 당사국 폴란드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폴란드는 나토의 결론을 존중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요, 기자들과 만나서 그 사람이 가장 힘주어서 말한 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나라를 방어했다는 거였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특히요, 전날 사건에 폴란드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라는 근거도 없고 또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근거도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폴란드를 겨냥한 미사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폴란드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참고로요. 어제로 다시 시간을 이렇게 돌려보면 모두가 러시아의 폴란드 공격 의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오발탄이라는 분석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이 바로 미국의 정보라인입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는 이런 결론이 탐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발끈했습니다. 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직접 나서서 나토의 잠정 결론 정면으로 부인했고요. 그러면서 폴란드에 떨어진 그 미사일이 우리 건 아닌 게 확실한다. 우리 게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그 미사일이 러시아가 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믿고 있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사건 현장에 대한 접근 그리고 공동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론의 근거를 가장 궁금해한 겁니다. 그렇군요. 나토의 이런 빠른 결론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요.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전날 폴란드에서의 미사일 공격이 의도적인 결과라는 근거는 없다.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그 말을요. 적어도 10차례 가까이 되풀이했습니다. 또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요. 미사일 발사에 러시아가 관련된 사실이 없어서 서둘러서 이렇게 결론을 발표하는 듯한 모습, 이 역시도 애써 감추지를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토가 이렇게 발빠르게 확대 해석에 대한 그 경계를 하고 나선 거는요. 모두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자칫 이번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하거나 한 발 더 나아가서는요. 러시아와 정면 대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걱정을 반영했다는 게 지금 들어오는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이 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나토가 나섰지만 나토의 주축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의지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나토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후방 군사 지원을 하면서도 이 전쟁이 확산하는 것만큼은 철저히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폴란드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요. 예. 외신을 통해서 또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그 SNS 등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그 나토 조약 5조 발동 여부였는데요. 조약 5조는 집단 방위체인 나토를 현재 상징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조약 5조의 핵심은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은 모든 다른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서 공동 방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 1949년에 나토가 만들어진 뒤에 조약 5조가 발동이 된 거는 지난 2001년이었습니다. 알카이다의 미국 9.11 테러 그때 단 한 차례입니다. 그때 미국은 테러 배후인 그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나섰고요. 또 5조 발동에 따라서 나토 병력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례로 봤을 때 이번 공격을 러시아가 했다거나 혹은 관련됐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확인이 된다면 5조 발동까지는 아니겠지만 나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 그런 해석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군요. 신속한 발표로 뭐 다행히도 확전 우려는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유럽이 처한 이른바 지정학적인 위험이 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나토의 지형이 러시아의 국경까지 바뀐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언제든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회원국은 이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같은 그 회원국 간에도 여러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고 가장 불안해하는 곳이 바로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입니다. 이 나라들 반응 참 달랐고요. 반면에 나토 사무총장의 공식 발언은 이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추구와 지원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분석한 여러 기사 가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영국 BBC의 분석이었는데요. 지난 24시간 하루 왼종일 이렇게 진행된 일을 보니까 만약 전쟁이 나토의 영토로 번진다면 그때는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 나토는 한 목소리를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할 수 또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BCBC는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